왜 구속영장까지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답변이 아주 명쾌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별도 기준을 내가 한 게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어떨 때 한다는 그런 기준에 따랐을 뿐이고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성남시장 때 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비리에 대해 가지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했는데 마침 야당 대표로 지금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 소위 말하는 대장동 그 개발하면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렇게 표현했더군요. 천문학적인 토착 비리. 예, 그러니까 그게 배임. 그러니까 그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를 배신한 그런 케이스다. 이게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몫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기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한 성남 그러니까 주택공사인가요? 거기가 말하자면 51% 이상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그 더 많이 이렇게 이익을 성남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군요. 예, 성남도시공사의 이익이 6,725억 정도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약 한 5천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개발업자들한테 가게 만들었고 그래서 1,830억만 가져갔다는 이야기니까 약 5천억 가까이 말하자면 배임의 혐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성남FC 거기에서는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남FC 성남시의 그 축구구단에 돈을 내게 하고 광고비 명목 뭐 등등으로 하고 그 대신에 기업들 용적률을 올려준다든가 토지 용적률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병원 부지로 하기로 했던 걸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뭐 큰 이익을 가져다 준 어떤 일종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예, 두 가지만 앞으로 뭐 이건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현재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어떤 그 비리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뇌물 여기 이 요약을 잘 해주셨네요. 왕도님 4,895억 원이 배임죄고 뇌물이 133억이라고 확실하게 적어주셨네요. 예, 그걸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지만 제1야당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가 된 게 어쨌든 그 헌정사상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어쨌든 뭐 불행한 사태죠. 불행한 사태인데 사실 뭐 이거는 익히 예견됐던 일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에 나가고 인천 가가지고 국회의원 나가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나온 이야기가 방탄을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어쨌든 우선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주 명쾌하게 말하자면 보통은 말을 잘 안 하는데 워낙 검찰이
말하자면 검사들이 그냥 독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식 그런 식 말을 갖다 자꾸 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도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상당히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어요. 먼저 취재진들이 이 총장한테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왜 했느냐,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게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이다. 그래서 이게 이런 비리가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갈 몫을 천문학적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고 그 과정에서 그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성남시장은 여러 가지 자기 정치적 치적을 쌓는다든가 혹은 뭐 우회적인 루트를 통해서 어떤 선거에 도움을 얻는다든가 이런 그리고 심지어 아직 뭐 확인은 덜 됐습니다만은 그 이름도 특이했죠. 뭐 천화동인인가 뭐 1호인가 그분의 것이라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냐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는 그분이 말하자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두고 한 이야기라는 걸 들은 바가 있다. 뭐 이런 식 이야기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사건,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갖다가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다시 이게 이제 왜 구속영장까지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답변이 아주 명쾌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별도 기준을 내가 한 게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어떨 때 한다는 그런 기준에 따랐을 뿐이고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성남시장 때 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비리에 대해 가지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했는데 마침 청구를 했는데 그게 마침 야당 대표로 지금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어떤 방탄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대표가 된 겁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의원인데다가 국회의원은 특권이 있죠. 회기 중에 불체포된다는 특권이 있으니까 구속되기 위해서는 이 재적의원 어떤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인가 뭐 그런 조건이 따릅니다. 조건이 따르다 보니까 이게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부결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기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할 뿐이고 뭐 국회가 어떻게 하든 그때 그냥 그건 그거대로 다시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법 앞의 평등이란 게 결국은 보편성, 적용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거고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도 그 사람이 누군지와 상관없이 어떤 판결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 더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법원이 해야 될 게. 이게 누가 판결하느냐에 따라 너무 어떨 때는 무죄가 나와버리고 무죄에 가깝게 나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또 다른 판결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그 다음에 1심 그 다음에 뭐 고등법원 가고 또 달라지고 대법원 가서 또 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너무 심하게 바뀌는 조금씩 형량이 바뀌는 거야.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일도 없어야 될 텐데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분명하게 왜 했는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